예, 예고해 드린 대로 사례 명조 한 서너 개를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관이 설이 된 사주, 정관격인데 관이 설이 된 사주를 한번 볼게요. 관설사주. 네, 이 사주가 남자분이신데요. 어, 정관이죠. 네. 근데 이게 무오면 이 오진해서 관설이다. 정관격에 편인인데 이게 더군다나 상관이 여기 있어서 눌러주는 거죠. 눌러주든 뭐 하든 안 좋다고 하는 신이 격국에서는 안 좋을지 모르지만 억부법에서는 바로 이게 용신이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 억부법에서는 이게 화체 수금용조예요. 예, 화가 얼마나 강하냐? 4.5, 금이 3.7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가 화체거든요, 화체. 경금의 위주로 안 되면 정관격은 맞아요. 정관에 편인이 있는데 저건 이제 구신으로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편제는 여기 있고요. 정제가 여기 있고요. 정관정제, 인성 있고요. 이러면 사주 참 좋아이죠. 그런데 이 사주가 공무원은 좀 했었어요. 직장을 좀 다니다가 이때 나와서 때려치고 장사를 하셨다가 망했죠. 그래서 50전에 한번 크게 당하신 분이에요. 영업 장사를 하시다가. 그런데 다시 50 하나서부터 그 업이 살아나갔고 지금은 잘 나가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 상관생재로 흘러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수생목으로. 근데 이 사주는 목도 필요 없고 오직 금수만이 상관과 일간을 써야만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좋은 거죠. 이렇게 되면 격국론을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언제 죽냐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면 이 술토대운에 죽어요. 왜냐면 오술화국을 이루어갖고 금이 다 내려앉잖아. 인호술 화국을 이뤄요. 그래서 이때 종명이다. 85이면 종명운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사주가 억부법으로 보면 종명까지 딱 나와요. 그런데 이때 격국으로 보면 격용신이 깨질 때 죽는다. 무슨 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정관이 올라오면 정화가 되죠. 정화가 깨질 때가 이 개수가 오면 깨져요. 그래서 이 개수가 아주 나쁜 거거든요. 편관이 있어서. 근데 이 편관 용신을 쓴다는 거예요. 억부법에서는. 참 환장할 일이죠. 이때 죽고 술토대운 되면 지금 장사 잘하고 계세요. 아는 지인인데 후배예요, 후배. 동네 후배. 또 관설 사주니까 식상이 많으면 또 관설이 됐잖아요. 예. 사실은 관설은 인수가 많아서 관이 설되는 거예요. 근데 식상은 오히려 관을 다 깨트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는 식상과도는 아예 어, 관성이 없어요. 여잔데. 관성이 없고 오직 식상으로만 떨떨떨떨 뭉쳤어요. 이거 잘못하면 토가용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토체 수금용조로 가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올해? 42살.
48이면 힘 못 써요. 이 사주는. 네, 식상과다. 완전히 다 식신. 이 비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비견 힘 필요 없어요. 그냥 금수로 가는 거예요. 금수로. 그렇게 되면 보세요. 억부법이라고 해서 토가 강해서 일주가 약해졌으니까 일주인 용신 화를 찾아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억부법을 그렇게 지금 매도를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임철정 선생도 분명히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술을 써라, 금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네. 토채 목수용에서 목이 없어요. 네. 그럼 수금으로 가라 이거예요. 수금으로. 네. 지금 독서실 하고 있어요. 이 아줌마가.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48 되면 좀 힘들 것이다. 독서실 하고 있어요. 42에. 이런 사람 남편은 있죠. 있는데 애가 없어요. 애를 궁금해서 왔는데 식상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다. 설계하는 기운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 사주죠. 예, 맞습니다. 식상과다 사주 여자 애가 없을 수 있다. 예. 남편 말 안 듣겠죠? 뻔히 고집불통 떨어져 살아라 라고 해야죠. 예. 떨어져 살아라. 주말 부부가 되라. 예. 자, 정관격 하나 더 봅시다. 요즘 제가 뭐죠? 자평진전을 보면서 정관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77세셔요. 괜찮은 사주예요, 이 사주는. 예. 주식을 하셔서 작년, 재작년에 좀 까잡섰어요. 무술연애요. 그렇지만 지금 또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 사주야말로 정관격이에요. 그리고 관인, 인격이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전통적으로 억부법과 격국론이 그렇죠. 억부법과 격국론이 딱 맞는 사주예요. 이런 게 사주가, 이런 분은 크게 고생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또 특이한 샘플인데, 이게 금이 강해서, 화가 강해서 수금을 쓰는 게 아니에요. 금이 미달이에요. 금이 미달체예요. 이렇게 지수 계산을 하다 보면 4.1, 그 이하 4.0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미달체로 놔둬서 그걸 도와주라고 그래요. 그건 정단 선생님이 개발을 하신 거죠. 이런 사주는 금이 얼마냐 한번 봅시다. 파랗게 해놓은 게 4.1이에요. 이건 극하면 안 돼요. 도와주라. 그 대신 금을 중심으로 해서 토와 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토금수를 쓴다 라고 하는 사주죠. 네, 토금수를 쓴다. 이건 격과 억부법이 딱 일치하는 사주예요. 잘 살고 계세요 지금. 자, 요게 정관격 2인데 이 사주가 왜 정관격이 됐을까라고 제가 메모를 좀 해놨는데 이 관인 이거 맞죠. 그런데 이게 뻘겋게 돼 있잖아요. 예, 더군다나 편제가 정인을 극하고 왜 그럴까 하면 묘미 이렇게 합을 해가고 을목이 투출해서 이게 정관격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격이 좋으면 뭐하냐 라는 거죠. 오히려 구신을 깨는 이거 상신이죠. 구신이에요. 구신을 깨는 임수가 용신이 된다. 격에서는 억부에서는 그 이유 이 화가 채니까 수가 용신이에요. 억부법에서. 그럼 보세요. 인수가 강하다, 화가 강하다. 그러면 이게 일주가 강할 것이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거죠. 네. 사주 좋죠. 네. 이때 되면 안 좋아요. 근데
갑인월매 대운에. 이때 좋을 거예요. 아마 직장 다니실 거예요, 이분요. 예. 정관격으로 해서 직장 다니세요. 공무원 사주네요. 이렇게 공무원이라고 딱 돼 있네요. 또 경쟁이 유발되는 문화예술, 교육자, 화학계통, 전기전자, 방송통신, 기자. 화가 많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공무원 사주예요. 사주. 전통적으로.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격은 어떻게 됐든 정관격이라도 정관정인이 있어서 쓴다 그래도 어법으로 보면 편제가 용신이다. 그래서 대운이 편제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네 개의 사례 명절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격과 억부에 대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네, 저도 적천수 천미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 요즘 격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직업이 뭔가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격이 사길신이 됨으로써 격은 성격이 되는데 그게 합격이 될 때는 이도로 간다. 네,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격을 잡아갖고는 그 사람의 직업을 맞출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뻔히 정관격인데 왜 이게 장사를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아리송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지금 정단 지수 법칙으로 해서 억부용신을 잡고 또 격용신을 한번 슬쩍 가미를 해서 보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고 어떻게 해서 언제쯤 종명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나오죠. 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